안녕, 쥬르예요.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좀 추운 감이 있어요. 잘 때나 아니면은 이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저는 물론 선선하지만 다른 분들은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냄새도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계절이 바뀌면서 냄새가 약간 바뀌는 거 아세요? 비 올 때 흙냄새가 올라오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하늘도 약간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지금 이 시즌에 맞는 가을 메이크업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올리브영 쇼핑을 하러 갔거든요. 올리브영 세일이 시작해서. 근데 딱 들어가서 문만 열어도 가을이 왔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딱 화장품들이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약간 채도가 있거나 아니면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의 화장품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딱 들어가면 브라운 계열 아니면 그레이시한 계열 아니면 누디누디한 컬러들, 그런 컬러들이 딱 있어서 괜히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약간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딱 그런 느낌의 가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쇼핑을 하면서 이번에는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싶어서 가을 느낌의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화장을 한 거고, 그러면 일단은 메이크업 영상을 보러 가실게요. 일단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에센스를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에센스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반짝반짝. 얘를 바르고 나면 향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선인장 향일 것 같은데 그 향이 너무 좋아갖고 이걸 바르면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베이스 들어갈 건데, 베이스는 오늘 라네즈 쿠션을 사용해 줄 거예요. 저 라네즈 쿠션을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제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가지고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그동안 못 써보다가 지금 딱 올리브영 세일해가지고 그때 마침 딱 이번에 사봤는데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쿠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몇 개 사용을 안 하는데 아마 그중 이제 사용하게 되는 쿠션 중 하나에 얘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진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이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가을 자체는 이미 시작됐지만 날씨상 그렇게 가을은 아니었거든요, 낮에는. 물론 아침 밤으로 일교차가 좀 커서 그때는 좀 춥고 시원하기도 했는데 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완전 제대로 된 가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피부 표현이 아주 깔쌈하게 되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애시당초 팔레트를 딱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신상 팔레트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눈썹도 여기 있는 색 중에 하나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눈썹 컬러로 쓰기에는 제 눈썹에는 한 이 정도가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최근에 눈썹 모양을 이렇게 바꿨어요. 괜히 눈썹 모양 때문에 얼굴이 더 막 다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길래 약간 눈썹을 높여서 바꿔줬어요, 모양을.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나서 오늘은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V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제가 항상 쓰는 컬러죠. 이걸로 해줄 건데 요즘 제 브러쉬가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거 빨아야겠다. 이제 빨아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한 달 전쯤인가? 코링코에서 브러쉬 세트랑 이제 섀도우 팔레트들을 보내줬는데 이 브러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섀도우도 마음에 들었는데
브러쉬가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서 제가 쓰는 브러쉬를 다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여기 걸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부드럽고 잘 되더라고요. 베이스가 전혀 벗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또 브러쉬를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코 쉐딩은 평상시에 해주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계속 맨날 영상을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저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저 그동안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말을. 말끝을 다 흐리고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말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진짜 그걸로 보니까 그동안 말을 정말 그지같이 했구나 그걸 느껴서 말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이러고 또 이제 영상 편집할 때 보면 왜 이랬지? 또 이럴 것 같긴 해요. 제 코 모양대로 이렇게 쉐딩을 해주고 이제 턱을 깎아줄 차례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묻혀서 턱을 깎아줍니다. 저는 평상시에 딱 이 각진 턱 이 라인만 깎아주기 때문에 여기만 깎아줘요, 오늘도. 그리고 딱 이 부분 이렇게 아주 약간만 이렇게 해줍니다. 요즘 눈이 자꾸 너무 부어가지고 쌍꺼풀이 없거든요. 그리고 눈 뜨는 힘도 약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뜨거든요.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뜨고 있어가지고 쌍꺼풀도 없고 붓기도 안 없어지고. 이제 섀도우 할 차례인데 오늘 섀도우는 이미 아까 브로우 할 때 보여드렸다시피 웨이크 신상 섀도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맞게 다 이제 막 뭐 쨍하고 채도 높은 색깔 없이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가 나왔거든요. 이게 쿨톤 섀도우가 있고 웜톤 섀도우가 있는데 제가 산 거는 쿨톤 섀도우예요. 얘는 쿨토프 블러링이라는 섀도우인데 제가 이거를 올리브영 가가지고 웜톤 섀도우랑 쿨톤 섀도우 둘 다 이제 발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히 그렇게 톤에 구애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거 웜톤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웜톤 섀도우도 쿨톤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톤에 구애받지 않게 그냥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색상이 딱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딱 보시면 이 위에가 약간 더 브라운 계열, 그리고 이 밑에가 약간 핑크색이 아주 약간 섞인 브라운 계열, 이 밑에는 펄, 그리고 여기 약간 햇빛, 그리고 여기 약간 음영 색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섀도우를 사용해서 딱 가을에 맞게 트렌치 코트랑 어울릴 법한 그런 가을스러운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팔레트를 살 때 이 브러쉬 2개를 껴서 주셨거든요. 이게 기획 세트예요. 근데 이 브러쉬는 아직 써보지 않았는데 지금 한번 써보려고요. 여기서 일단 베이스 톤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 같거든요. 얘 빼고 얘는 펄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얘를 사용해 볼게요. 얘가 진짜 딱 얹었을 때 엄청 그레이시한 색상으로 얹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브러쉬도 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뭉치는 거 없이 부드럽게, 그리고 베이스가 까지지 않게 잘 됩니다. 확실히 베이스라서 아직 약간의 음영만 들어갔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그레이시 빛이 나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을 때 브라운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레이시 빛 나는 음영 컬러를 사용할 때 꼭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막 이렇게 베이스 깔 때 눈 밑에까지 다 이렇게 깔잖아요. 근데 이런 톤들을 눈 밑에까지 깔아버리면은 굉장히 사람이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색상이 안 어울리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이런 다크한 색깔을 밑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다크서클 같아 보이고 눈이 퀭해 보이고 눈 밑이 이렇게 되면서 졸려 보이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상을 여기 밑에까지 애교살까지는 절대 깔면 안 돼요. 얘네도 삼각존까지는 깔아도 되는데 애교살 범위까지 깔아버리면 그 순간에 그 화장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스는 딱 이렇게 삼각존까지만 이렇게 해줄게요. 딱 이 눈동자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딱 이 뒷부분만 이렇게 베이스조차 딱 이만큼만 해줍니다. 베이스만 깔아도 약간 음영이 좀 짙게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 컬러,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깔아주고 얘네 두 개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음영 컬러로 넣어줄 건데 오늘은 여기서 저는 얘랑 얘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까지만 얹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어두워진 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삼각존에는 두 가지를 섞지 않고 딱 얘만 사용해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저는 삼각존에 갈색 음영이 좀 진하게 들어가면 눈이 많이 답답해 보여서 약간 핑크 계열의 섀도우로 삼각존을 깔아줘야 좀 눈이 트여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절대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항상 제일 진한 음영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일 밝은 섀도우 있죠? 얘네를 묻혀서 이 약간 경계가 진 것 같은 부분을 풀어줘요. 얘로 섀도우 전체의 그 경계가 진 부분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음영을 줄 건데 이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적절하게 이렇게 묻혀서 털어주고 전 약간 속눈썹 가까이 부분을 할 때는 콕콕콕콕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속눈썹이랑 이 브러쉬가 겹치면서 가루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털어도 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전 웬만해서 콕콕콕콕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가루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속눈썹 없는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라이너로 딱 눈을 연장할 부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진한 컬러로 저는 꼭 이 앞에를 좀 진하게 해줘요. 그러면 앞트임 효과가 살짝 있어요. 아이라이너로 앞트임을 하려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망하고 그럴 때 이렇게 진한 섀도우 컬러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살짝 해주면 앞이 자연스럽게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처음에 렌즈를 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글쎄 까먹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껴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영을 줬으면 요즘에 애교살 메이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교살 메이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품이. 근데 제가 우연히 다이소에 갔다가 제가 다이소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이소에 갔는데 애교살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사실 산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얘가 베이지 컬러, 이 애교살을 밝혀주는 컬러, 이 컬러랑 얘는 그 밑에 음영을 주는 컬러. 얘네 두 개 썼을 때가 진짜 애교살 뿜뿜. 메이크업을 이 정도 했을 때 이 살구빛 색상을 이용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눈 밑에 이렇게 약간 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에 얘를 쓱쓱 발라줍니다. 얘만 하면은 잘 몰라요.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딱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림자까지 들어가면 이제 완벽해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으로써 여기 딱 이 경계가 생겨서 오히려 제 눈 밑트임 효과가 나요. 그래서 얘를 할 때 꼭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내가 이렇게 트임을 하고 싶은 만큼 딱 거기에 경계를 지게 이렇게 그려주는 게 제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영 컬러로 이 밑에를 이렇게 줘요. 그럼 진짜 마치 내 애교살인 것 마냥 딱 생기죠? 진짜 완전히 보이죠? 제가 애교살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너무 뿜뿜하게 생기죠? 제가 이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중안부도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는 효과도 주고, 애교살이 딱 생기면서 눈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요? 짠! 아, 그리고 그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교살을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왜 저는 마지막에 그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마지막에 하냐면요. 제가 생각보다 음영을 겹겹이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면 이 처음에 애교살을 많이 그려놓고 시작하면 그 부분이 좀 더러워지는 것도 있고, 이 가루가 떨어지면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섀도우를 계속 깔면서 얘네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해주거든요. 이 펄떼기를 올려주기 직전에. 그래야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전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펄을 올려줄 건데, 일단 저는 화이트 펄이랑 이 핑크 펄, 얘네 두 개를 섞어서 일단 애교살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 화이트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 펄이 이 섀도우 말고 다른 섀도우랑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역시 펄은 손으로 얹었을 때 제일 잘 올라가요. 이 정도 올려주고, 저는 이제 다른 팔레트,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모노무드, 여기서 이 입자가 큰 펄 있죠? 얘를 눈두덩이에 살짝 얹어줄게요. 저는 펄을 포기를 못해요. 펄을 올렸을 때가 눈이 더 화려해가지고, 네, 이 정도로만 살짝 올려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오늘 웨이크메이크 거 아이라인을 사용해볼게요. 얘도 지금 원펄원에 11,000원이었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완전 해자템. 아니, 이번 웨이크메이크 진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섀도우도 너무 잘 만들어. 항상 웨이크메이크는 느끼는데, 제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색상을 참 잘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잘 뽑아냈어. 저는 이거 다크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저 지금 이거 아이라인을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좀 빳빳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자마자 제가 실수로 눈을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묻어버렸는데, 어차피 눈 뜨면 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지우지 않고 아이라인을 계속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점막 쪽 아이라인을 굉장히 두껍게 그려요. 제가 원래 무쌍이었다가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라인이 생긴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 떴을 때 아이라인이 다 먹더라고요. 무쌍인 거 마냥.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두껍게 그려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제 눈 모양에 맞게 내려오다가 아주 살짝 올라간, 진짜 미세하게 올라간, 거의 안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로 딱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눈이 완전 확장이 됐죠? 제가 맨날 똑같은 아이라이너를 써가지고 이번에 좀 다른 아이라이너를 써보자 해서 이걸 사본 건데, 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약간 빳빳해가지고 아니, 딱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붓 자체가 좀 단단한 편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잘 그려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그리다 보면 주름 때문에 막 다닥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게 약간 없다고 해야 되나? 역시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는 베이스, 그리고 섀도우, 그리고 라이너까지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웨이크메이크는 이렇게 3가지밖에 안 써봤는데 일단 셋 다 제 만족이었어요. 아, 그리고 TMI인데 저 이제 머리가 좀 더 많이 자랐거든요.
이만큼 자랐는데 좀 많이 자랐어요. 근데 좀 더 자라니까 이렇게 가발을 썼더니 티가 진짜 안 나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 요즘에 너무 거지존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발을 사용하는데 와 너무 티가 안 나가지고 진짜 저는 이 올 가을에는 이거를 달고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렸으면 이제 이 제일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건데 저는 앞부분을 풀어주진 않고 뒷부분 위주로 풀어줄 거예요. 그래야 눈이 뒤로 더 길어 보이고 그윽하게 표현이 돼서 전 뒷부분만 풀어줄게요. 좀 더 이렇게 뒤에가 그윽해졌죠? 여기도 풀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이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붙여주기 전에 일단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제가 속눈썹을 저번에 11mm짜리를 샀는데 저도 속눈썹이 생각보다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속눈썹이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숱을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이렇게 쭈르륵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이고 왔어요. 속눈썹 붙이는 모습이 너무 괴상해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속눈썹 잘 붙이는 팁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속눈썹 풀이 있잖아요. 이제 풀을 이렇게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트위저로 속눈썹을 잡고 이렇게 묻히잖아요. 근데 얘를 바로 하는 것보다 덜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약간 굳기 직전 꾸덕꾸덕할 때 그때 해야 속눈썹이 더 잘 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조금 굳고 나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생겼으면 저 다음에는 아래 속눈썹도 한번 사볼까봐요.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태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오늘은 에뛰드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인조 속눈썹이랑 내 속눈썹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빗어줍니다.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지금 아래 속눈썹이 없기 때문에 좀 빡세게 아래 속눈썹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오늘 블러셔는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할 건데 일단 베이스로 깔 거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2 날씨 요정 등극해 라는 색상인데요. 일단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제 저는 다시 이 섀도우로 돌아와서 이 섀도우에서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가운데 부분에 아주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페리페라 잉크 V 하이라이터 초근접 영롱샷 이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거예요. 요즘 제가 꽂힌 하이라이터입니다. 얘가 좀 인위적이지 않게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코끝 해주고 미간 콧대 해주고 그다음에 볼 쪽 해주고 이러면 광이 싹 돕니다. 하이라이터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롬앤 이것도 새로 샀는데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핑크 샌드 이런 약간 플럼기가 있는 컬러인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과연 각질 부각이 있을지 없을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어머 색상이 생각보다 누디누디하고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각질 부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꼭 립스틱 잘못 바르면 각질 부각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애교살 그림자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짠!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